네, 2025년 5월 나스닥 시장 전망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금리 정책 변화 기대감도 있고 기업 실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문제까지 네, 맞아요. 정말 변수가 많더라고요. 5월 매도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격언이 또 매년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바탕으로 5월 나스닥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뭘 주목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Sell in May and go away. 이거 워낙 유명한 말이긴 한데 네. 자료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S&P 500이나 코스피나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이 좀 낮았다. 이런 통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통계 자체는 사실입니다. 1990년 이후 S&P 500 데이터를 봐도요. 5월에서 10월 평균 수익률이 한 3%? 3%요? 네, 근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 6.3% 정도 되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군요. 그럼 올해도 그냥 팔고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자료들 보면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네, 그렇죠. 또 AI 같은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패턴이 꼭 반복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럼 단순히 떠나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단순 매도보다는 유망한 섹터로 좀 갈아타는 전략? 섹터 로테이션 같은 걸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 자료들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역시 두 가지를 꼽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5월 6일, 7일에 있을 FOMC 회의. FOMC.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금리랑 관세군요. 네. 시장은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최대 두세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꽤 있죠. 네. 이게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근데 관세는 좀 예측이 어렵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4월에도 기본 10% 관세 얘기 나왔고 또 중국 향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4월의 변동성 지수, 그 VIX 지수라고 하죠. 네, VIX, 공포지수. 네, 그게 막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애플처럼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경제 지표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자료 보니까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3%를 했는데 고용은 또 괜찮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또 혼란을 주는 요인이죠. GDP가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데 고용이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또 없어지니까요. 그러네요. 연준 입장에선 좀 애매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FOMC 결과랑 관세 정책 발표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1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던 기업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S&P 500 기업 기준으로 보면 한 75%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를 넘는 이익을 발표했어요. 오, 꽤 높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앞으로의 전망. 향후 이익 전망치를 올린 기업 비율은 15%밖에 안 돼요. 15%요? 와. 네, 이게 2010년 이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상황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군요. 특히 중요한 기업들 발표가 5월에 몰려 있다고요? 네, 당장 5월 1일에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이 나오고요. 그 뒤로도 팔란티어가 5월 5일, AMD 5월 6일, 그리고 엔비디아가 5월 28일. 다 AI 관련 핵심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빅테크들. 네, 이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의 AI 붐이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 갈리겠네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양극화 장세,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실적 좋은 기업은 더 가고 아닌 기업은 좀 부진하고. 와, 정말 변수가 많네요. 금리, 관세, 실적, 거기에 엇갈리는 경제 지표까지.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5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아까 나스닥 지수가 4월 저점에서는 15%나 올랐지만 연초랑 비교하면 아직 마이너스 10%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5월이니까 팔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우량 기술주들, 특히 AI나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성장 분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 핵심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M7 같은 빅테크들, 이런 주식들의 반등 가능성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아, 낙폭 과대주 반등? 네. 근데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나스닥 100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30배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주가가 기업 이익에 비해서 그만큼 좀 비싸다는 의미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5월 나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AI 성장 같은 긍정적인 면하고 네. 또 관세 불확실성, 실적 압박, 높은 밸류에이션 같은 좀 신중해야 할 요인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단계적인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경쟁력을 보여줄지 그걸 좀 냉철하게 지켜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옥석거리기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 보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막 끌고 가잖아요. 네, 집중화 현상이 심하죠. 네, 이런 집중화가 심화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혁신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중된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관리해야 할까?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